중동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은 천여 개의 이란 표적을 족집게처럼 공격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단 24시간. 배후엔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표적을 분석한 건 미국 팔란티어사가 만든 인공지능 메이븐이었습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3월 드론 감시 영상을 이용해 메이븐이 표적을 설정하는 시스템을 공개했는데 identifying the target, to now coming up with a course of action, to now actioning that target, all from one system. 표적 설정은 2003년 이라크전 때 미군 2,000명이 하던 일입니다. 그걸 최근엔 인공지능을 활용해 100분의 1인 20명이 하고 있다고 미국의 국방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우리 기술 수준은 어떨까? 국내 업체가 개발한 정찰용 드론, 공중에서 표적을 찾아내면 사람인지 차량인지 전차인지 구분하고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해 정확한 위치를 계산합니다. 드론에 탑재된 인공지능용 GPU가 실시간으로 공격을 기획합니다. 어느 부대가 어떤 무기로 공격할지, 포를 쏜다면 어떤 포로 몇 발을 쏠지까지 순식간에 추천합니다. T-80을 대상으로 해서 표적 위치 정보, 표적 거리 정보가 나오고 DPICM 탄 48발을 쏴라. 이렇게 이제 AI가 추천을 해주는 거죠. 최종 선택은 인간이 합니다. 지휘관이 사격 요청 버튼을 누르면 해당 부대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명령을 받아 바로 사격에 나섭니다.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디시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 이제 AI를 사용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제 요청인 거죠. 표적 발견부터 공격 실행까지 킬체인에 걸리는 시간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공개한 드론에도 인공지능 파일럿이 탑재돼 적 탐지부터 회피기동, 자폭 공격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군도 인공지능이 지휘관 판단을 돕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민간인 오폭 같은 재앙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생존을 장담하기 힘든 디지털 군비 경쟁 시대가 이미 열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got him. This was a massive, overwhelming attack across all domains of warfare, striking more than 1,000 targets in the first 24 hours. 전쟁이 시작된 지 2달째.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전쟁 속 안타깝게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수만 명의 희생으로 인류는 무엇을 얻었는지 누구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전쟁이 분명하게 보여준 사실도 있습니다. This is the first large-scale combat operation that was really driven, enhanced, made substantially more productive with technology, with AI. Yes. 개인의 일상과 산업 생태계를 뒤흔든 데 이어 이제 전장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AI가 본격적으로 대중에 노출된 첫 번째 전쟁 같고요. 동시에 인공지능을 전쟁에 쓰면 얼마나 위험한가도 같이 알게 된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을 허용할 건가? 인공지능은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가까스로 지켜온 국제 질서의 억지력을 흔드는 재앙의 시작일까요?
이란의 신장부 테헤란에 미사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건 토요일 아침 9시 30분. 심야도 새벽도 아니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해 수뇌부가 회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이미 포착되고 있던 겁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 첩보기관에서 모든 걸 해킹해서 이 리더십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계속 추적하고 있잖아요. 폭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AI의 힘인 거죠. 사람이 분석을 했다면 몇 달이 걸렸을 데이터를 AI가 몇 시간 만에 분석을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 타겟은 어딘지를 추천을. 정확한 정보 분석과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 미국이 실전에서 이런 첨단전을 해낼 수 있던 배경엔 정보 수집부터 지휘, 통제까지 전 영역을 지배하는 인공지능이 있었습니다. Our warfighters are leveraging a variety of advanced AI tools. These systems help us sift through vast amounts of data in seconds, so our leaders can cut through the noise and make smarter decisions faster than the enemy can react. 전장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해 공격의 대상과 방법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 이를 킬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엄청난 속도가 핵심입니다. 전기톱처럼 빠르게 저 목표를 갖다가 제거하는 이 체인을 가동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킬체인이에요. 최단 시간 내에 집중 타격을 해서 적이 우리에게 반격할 시간 여유조차 안 주는 게 이런 킬체인의 핵심 개념이에요. 이제까지 인간의 정보력과 판단에 의해 움직이던 이 체인은 때때로 철컥거리며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판단에는 오류도 있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며 주저하고 망설이는 순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체크해가고 사람의 손을 타야 되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생긴다. 척척척척 걸려서 제대로 돌지 않는다. 그 부분을 완전 자동화시켜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자고 한 것이 AI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 하던 방식에 비해서 그런 병목 지점에서 시간을 수백 분의 1에서 수천 분의 1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거죠. AI가 킬체인 안으로 들어오자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국은 이란 공습 2주 만에 6,00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하루 평균 430개, 시간당 18개의 목표물을 제거한 겁니다. 개전 초기에 그 동시다발적인 이러한 정밀 타격이나 그리고 어떤 이러한 타격을 가하는 게 그 현실적으로는 좀 물리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전장에서의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자면 과거의 어떠한 그러한 전투와 전쟁 양상과는 비교할 수조차가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줬다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AI 전쟁의 시대를 열었다. 미국은 10년 전부터 군사 분야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미국 군사 AI 시스템의 심장부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입니다. At Palantir, we were built to give our warfighters and people supporting warfighters all over the U.S. government and allied governments what we politely now say an unfair advantage. 팔란티어라는 회사 자체가 9.11 테러 때 미국의 정보 수집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그 정보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최대한 잘 수집을 해서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자라는 목적으로 설립을 한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설립의 펀딩을 CIA에서 받았어요. 미국을 지켜야 한다. 거기에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모든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는 최신 기술을 다 투입해야 한다. 팔란티어의 대표 군사 시스템인 고담은 전장의 모든 데이터를 빨아들입니다. Video streams back to headquarters in real time. A ship identification model detects the dimensions, speed, and weapon system of the destroyer headed north.
위성과 드론, 감청 등을 통해 각각 수집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지휘관이 즉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여주는 이른바 온톨로지 기술이 핵심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런 팔란티어의 기술을 기반으로 AI 참모 시스템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This is Maven Smart System, Palantir's software as a service product that we are deploying across the entire department. We've gone from identifying the target to now coming up with a course of action to now actioning that target, all from one system. This is revolutionary in this case, actually closing a kill chain.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에는 팔란티어의 기술뿐만 아니라 엔트로픽의 생성형 AI 모델 클로드도 쓰였습니다. 클로드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자연어 기반으로 우리 일상 대화하듯이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전에 해오던 이런 군사작전의 맥락 속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요소들이 다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전 팔란티어의 기반 기술에 어떻게 보면 날개를 하나 더 달아준 그런 셈이 된 거죠. 쉽게 말해 팔란티어의 시스템이 체스판 위 모든 말의 위치를 보여주면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가 지금 이 수를 두면 8수 뒤 체크메이트, 승리 확률이 90%라고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시하는 겁니다. We were the first company to, put our models on the classified cloud. We were the first company to make custom models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We're deployed across. 그런데 미국의 이란 공습 이틀 전 아모데이가 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다리바 아모데이가 미국 국방부랑 계약을 하면서 딱 2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공지능으로 미국 시민을 감시하는 일에 쓰지 말아달라. 두 번째가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인간을 죽이는 일에 우리 AI를 쓰지 말아달라. 그 2가지 외에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미국 국방부가 그걸 거절했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민들을 이란 전쟁에서 미국 시민을 감시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남은 조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걸 거절했다는 것은 그걸 썼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일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하면서 소송전까지 벌어졌지만 엔트로픽의 빈자리는 오픈 AI가 채웠고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자율비행 드론 양산에 착수하는 등 실리콘밸리와 미국 정부의 국방 협력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메이븐 시스템이 나오게 된 것도 중국의 위력 때문입니다. 중국은 분명히 이런 거 만들고 있을 거야. 이미 이런 군비 경쟁의 시대에 들어간 상황에서 어떤 스피디한 이런 민간 기업과 정부가 보조를 맞추는 이런 티밍하는 것들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이런 기술 기반의 AI는 전쟁의 승패를 넘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자본력에서 밀려도 AI 기술을 활용해 이른바 가성비 공격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전쟁의 양상까지 바꿀 수 있음을 입증한 겁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러시아의 막강한 화력에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 예상됐지만 저가형 드론을 앞세운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러시아가 고전하며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과의 전쟁에서 샤헤드 같은 저가형 드론 무기를 내세웠는데 소형 자동차 한 대 값 정도의 드론, 그런데 이를 막는 요격 미사일은 수십억 원. 값싼 드론 수백 대를 동시에 날리는 이른바 물량 공세 앞에 손쓰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전쟁이 지속되며 AI는 이 값싼 무기들을 더 지능적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벌어지지 않을 전쟁이 이제는 이러한 군사적 AI의 등장과 그 활용이 점차 높아지면서 잊지 않아야 하고 없어야 될 전쟁마저도 이제 새롭게 전쟁이
시작되거나 또 번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쉽게 어떤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러한 또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죠. 전장을 지배하는 AI. 그렇지만 여전히 결정은 사람의 몫이라고 합니다. 체스판의 말을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미군과 이스라엘의 공습 첫날, 이란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당했습니다. 수업 중이던 2층짜리 학교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180여 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과 폭격당한 학교 사이에 처진 담장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원래 군사시설 일부였지만 10여 년 전부터 담장을 치고 학교 건물로 써왔는데 AI가 갱신되지 않은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 학교를 군사시설로 분류한 겁니다. The strike on the school in Iran, a new report says the military investigation has found it was the United States that struck the school. I don't know that. 최종적으로 그 시나리오를 제시했을 때 이란이 한 4만 이렇게 공격하면 가장 효율적인 공격이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검토하는 데 주어진 시간이 몇 초쯤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AI가 식별한 것을 인간이 승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0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식별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오분류한 것을 인공지능이 받아서 공격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가운데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호도장이 그밖에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비슷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내 하마스 무장대원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했던 AI 시스템 라벤더. 가자 지구 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무장대원일 가능성을 1부터 100까지 점수를 매긴 뒤 표적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20초. 위험 인물로 판단되면 바로 공격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군이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알고도 눈을 감았단 겁니다. 라벤더 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마스 무장대원 1명을 살상할 때 최소 15명 내지 20명 정도의 민간인 부수 피해를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하마스 고위 간부 1명을 살상할 때는 민간인 부수 피해를 최소 100명 이상 허용했다는 것이죠. 이 시스템의 오류율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암살 표적이 된 10명 중 1명이 민간인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효율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숫자로 지워버린 겁니다. 이런 AI가 가진 특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녀석한테 체수를 두게 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라. 그럼 우리가 기대했었던 건 밤새고 공부하라는 거였었어요. 아침에 와보니까 그 체스 프로그램을 삭제해버렸어요. 얘가. 없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 문제 풀었어. 근데 그 방법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죽이란 얘기는 안 했던 거잖아요. 언젠가 단 한 번이라도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데미지가 인류 멸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전쟁이 반복될수록 AI 기술은 비약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와 작전 실패마저도 다음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피드백 데이터로 흡수됩니다. 가자 지구에서 인간을 표적 점수로 치환하는 법을 배운 AI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실제 전장을 학습하며 오류를 줄여갔고 이번 이란 공습을 거치며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표적을 사냥할 수 있는지 실험을 끝냈습니다. 문제는 이 실험의 결과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분단 국가인 우리의 현실은 엄중합니다. 이란과 군사 협력 관계인 북한. 이 전쟁을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았습니다.
북한도 의식을 하고 있죠. 계속 AI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거 봐서는 AI에 대해서 그만큼 북한의 국방과학 기술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군을 파견해 드론 전쟁의 실체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자폭 드론까지 직접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AI 전쟁에 나름의 채비를 갖춰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북한판 하롭 드론 같은 경우는 차량에서 여러 대가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벌떼 드론 전술을 통해서 한국군의 방공망을 과부하시켜서 이 방공망을 돌파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